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소곰에서 지난 시간에 본 클링어 파브르 D56에 이어서 오늘은 클링어 파브르 스튜디오 시리즈, 다른 라인업이죠. 스튜디오 17UT. 일반 17이 있고 UT 모델은 좀 다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좀 더 상위 제품이죠. 소리도 좀 다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소곰의 서울 사무실 세팅하면서 사실은 밖에 있는 이제 그 헤드폰들을 듣는 이런 파티션이 있는 헤드폰을 듣는 공간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소득은 역시 메인 시청실이 좀 더 정확한 어쿠스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좀 어쿠스틱 조건을 갖춘 이런 메인 시청실이 생겼다는 데 제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좀 더 큰 스피커인 클링어 파브르의 스튜디오 17UT를 들어보는데 이 소리는 좀 더 정확히 들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스피커였으니까 좀 더 어쿠스틱이 더 좋아지면 좀 더 원래 소리에 가까운 소리에 좀 더 많은 지난번보다 좀 더 원래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큰 스피커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일단 클링어 파브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좀 해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안 해드린 얘기까지 좀 보태자면 이 회사 장자크 바케라는 분이 75년에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이후로 쭉 본인이 이제 클라리넷 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 본인이 만든 스피커의 어떤 철학, 다른 회사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쪽에 오히려 이런 좀 그 판매를 위한 스피커 이런 것들에 좀 그쪽을 주도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사운드를 쭉 유지해온 그러면서 진화를 해온 그런 스피커의 어떤 기조랄까? 다른 회사에서 없는 독특한 사운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클링어 파브르의 2대 주류가 사운드를 표현하는 2대 주류를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가 그 내추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야 된다. 또 하나가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데 뉴트럴리즘이에요. 중립적이라는 거 있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내추럴리즘이 현장음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소리를 말하는 거고 뉴트럴리즘은 어느 특정 대역이면 높은 음이나 낮은 음, 그 다음에 뭐 양감인 다이나믹이 크거나 작거나 한쪽이 아니라 딱 그러니까 중간을 가는 그런 중립적인 그런 소리를 낸다. 그런 면에서 이 스튜디오 시리즈가 조금 더 자사에서 표현하는 뭐 D56보다 상위 제품 라인업이기도 하고 그쪽 소리를 내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도 더 크고요. 사운드 유닛은 같은 유닛을 쓰지만 이 위에 이제 20이나 30은 좀 달라지지만 17은 같은 유닛을 쓰는데 규모가 좀 다르고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좀 다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클로저 구성도 좀 바뀌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D56을 중심으로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사에서 이 제품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알려드리자면 나무를 굉장히 잘 쓰는 회사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나무를 그냥 잘 쓰는 게 아니라 자사 소리에 가까운 자사 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나무를 사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일단 유닛이 있고 바깥쪽에 이 배풀 하나를 더 댄 전체를 다 둘러쌌어요. 스튜디오 시리즈는 이렇게 만든 특징이 있고 이제 이 30으로 가면은 이제 인클로저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나무를 굉장히 두텁게 잘 쓰는 회사 그리고 나무 재질 자체도 좀 다른 회사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나무를 쓰는 거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주는 걸 그런 걸 잊지 않았다는 것도 좀 독특한데 가운데 이런 줄이 쭉 가요. 마치 레이싱카에 이렇게 줄을 하나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딱 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같은 표식 같은 게 제품의 디자인이 심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임팩트, 포인트를 하나 주기 위해서 이 디자인이 아주 절묘한 선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지난번에 D56도 그랬지만 그런 포인트를 잊지 않는 스피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이 17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숫자들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제품의 용적을 말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7은 17리터인 거죠. 내부 용적이.
D56에 비하면 뒤로 이만큼 뒷길도 길고 당연히 유닛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상하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쪽도 더 넓어져 있습니다. D56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5.6L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좀 서로 다른,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20이나 30은 20L, 30L 이런 용적의 제품들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제품을 살펴볼 텐데, 이 제품은 그 스튜디오 제품답게 조금 성향이 다르다는 것도 미리 좀 알려드리고요. 제품 시청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이 음의 입구 쪽에서부터 보면은 안티포데스 스트리머죠. 안티포데스의 올라드라, 그다음부터 전부 필리움이죠. 필리움의 그 일렉트라 DAC, 필리움의 알렉산더 프리앰프, 그다음에 최종 파워앰프 모노블록은 허큘레스. 그리고 케이블도 파워앰프에서 스피커까지 케이블도 클링어 파브로의 제품을 써서 그렇게 시청을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m so happy, cause today found my friends are in my head. I'm so ugly, that's okay, cause so are you. Look on mirrors, Sunday morning is every day for all I care. And I'm not scared, light my candles in our days, cause I found God.
근데 이 소금에 오면 제품들 이름이 어려워요. 뭐 좀 이따 뭐 다루겠지만 여기는 뭐 리비에라나 필리움 이런 이름은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근데 단어도 일단 두 단어 이상이 막 하고 음절이 많습니다. 뭐 안티포데스, 트레너 앤 프리들, 그리고 이제 클링어 파브로 이런 굉장히 그런 나름 또 그 스티로파일에도 뭐 리뷰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어떻게 그런 걸 잘 찾아서 오시는 그런 재주가 굉장히 그쪽에 밝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소금 사장님은. 그런 제품들 또 제가 모르는 밖에 가면 또 헤드폰 앰프들 이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군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주요 제품들은 다 들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그 여기를 자주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특히 헤드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서울 한복판에 있는 또 강남에 있는 그런 뭐 이미 알고 있는 큰 샵들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거기 없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조금 더 매니악한 가격도 막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들어보는 재미, 조금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들어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 헤드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지금 스피커나 클링어 파브도 여기 외에는 들을 데가 없죠. 그리고 기타 다른 앰프 이런 뭐 스트리머나 DAC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기 와서 좀 한번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클링어 파브의 17D UT는 일단 왜 UT냐면 기본 구조는 저 D56에서 봤던 것처럼 6.6인짜리 카본 미드 베이스가 위아래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 똑같고 1.1인치짜리 실크돔을 쓴 것도 똑같고 그 금 코팅을 한 이 프레임도 똑같은데 일단 이렇게 상하 대칭한 건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뭐 M2M 방식이라고도 하고 또 아폴리토 방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상하 그 가상 동축형 혹은 상하 대칭형 구조를 하고 있는 그렇게 만든 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만든 구조라는 거죠. 대신 저음이 우퍼 구경을 넓히지 않고 6.6인치 우퍼를 두 개를 써서 미드 베이스를 두 개 써서 좀 더 많은 양감을 낼 수 있게 만든 구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UT라는 이름을 쓴 건 UT는 울트라 트위터의 약자예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다른 스피커에도 보기 어려운 건데 이 가운데 페이지 플러그처럼 생긴 부분이 트위터예요. 지난번에 제품 소개할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트위터를 그러니까 이 세 구간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음상이나 그 음원에 있는 어떤 음을 표현할 때 상당히 많은 그것도 이 미드 베이스 안쪽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쭉 그 페이스 플러그를 앞으로 뽑아내서 그 끝에다가 트위터를 배치한 이런 구조는 그런 음상 표현과 이 이미징 이런 것들 이런 거 표현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거를 디자인에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D56하고 다른 거는 스튜디오 시리즈 전체의 특징이지만 가운데 이 프레임 나무 프레임 그 캐비넷 바깥쪽에 배프를 하나 더 댔다는 거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하고 당연히 주로 이제 통울림을 많이 억제하려는 그런 설계겠죠. 그런 디자인과 설계고요. 그 지난번에 봤던 이렇게 아래쪽에 베어링을 쓰는 전용 스탠드를 쓰는 구조도 동일하고요. 좀 더 스탠드가 큽니다. 당연히 무겁고 큰 스탠드를 쓰고 있고요. 이 제품은 사이즈는 커져 있지만 능률이 D56에 비해선 1dB이 높아요. 91dB 능률로 소리를 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용적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뒷길이가 굉장히 깊어서 저음 같은 거를 파워 핸들링을 또 좀 더 크게 만들지 않았나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느껴지는데 저음이 좀 더 당연히 뭐 예상했듯이 좀 더 묵직하면서 깊이 있는 저음이 나온다는 거. 근데 이렇게 번지거나 공진이 커지지는 않게. 그러니까 파워 핸들링을 늘리고 안에 통 울림을 크게 하지만 공진은 없게 만든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독특하죠. 저음도 더 대역도 좀 더 넓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때 저 왜 그 장자크 바케의 딸이 그 인테리어 쪽에 참여를 하면서 그 이전 제품도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현재 디자인들이 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딸이
설립자의 딸이 많은 관여를 하게 되면서 좀 더 보편적인 디자인과 그런 좀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추게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우리가 아는 일반 스피커들하고 굉장히 포맷이 독특한 그런 영역도 있는데 다른 회사 스피커들에 없는 좀 그렇게 또 구태 갖다 붙이자면 프랑스적인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 보여요. 뭔가 좀 우아한 느낌도 좀 나고 나무를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조금 그런 느낌? 이거는 독일 스피커라기보다는 또 미국 스피커라기보다는 프랑스적인 느낌이 좀 난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스피커 같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주로 D56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들었으니까. 근데 똑같은 곡을 이렇게 들어봐도 곡은 일단 다른 곡들을 시청했습니다. 뭐 두 스피커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곡을 들어보면 저음 표현이 당연히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고음을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 더 입체감이 난다고 할까요? 핀포인트가 이렇게 하나였던 그런 곡이 이렇게 핀 3개가 된다고 보면 일단 중심은 얘지만 가운데 있는 1.1인치짜리 트위터지만 핀이 3개가 되면서 이 2개가 보조 역할을 하는 트위터 고음이 생기면서 고음에 약간씩 이 앰비언스라고 할까요? 약간씩 입체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 마치 그 대역이 굉장히 넓은 트위터 하나를 쓴 그런 느낌?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고음이 여기서 나는 거하고 여기서 나는 고음이 여기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고음의 영역이 아니라 원래부터 조그맣게 들리는 얘보다 음량이 작은 고음을 위아래 배치를 해서 생기는 입체감. 이런 효과를 만든 게 바로 이 UT 버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이 좀 달랐고요. 음색도 조금 더 뉴트럴한 자세에서 표방하듯이 어떤 이렇게 좀 원래 D56 자체 그리고 클링거 파브르 자체의 사운드가 고역을 막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아주 그렇게 어필하려는 적극적으로 그런 공격적인 저음이나 저 고음이나 베이스가 이렇게 육중하게 사람을 어필하게 하는 막 그렇게 좀 뭐 인위적으로 소리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그렇다는 의미는 좀 더 중역대를 충실하게 했다는 의미보다 여전히 대역이 넓어지고 다이나믹이 커졌지만 그 중역하고 저음하고 고음을 강조하는 거는 여전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곡이 잘 어울리는 거 지금 들어본 곡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베이스 음이 많이 번지는 음 있잖아요. 음악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팬 메스니아하고 찰리 에이든이 연주하는 왈츠포 루스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 원래 음 자체가 베이스 음을 많이 울리게 연주하는 찰리 에이든의 베이스로 시작하는 그런 연주가 정말 멋있는 콘트라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울리는 동안에도 어느 부분은 짧게 진동하고 어느 부분은 넓게 진동하는 이게 진동이 많은 스피커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거의 같은 그런 주파수로 울리는데 여기서는 그게 짧게 울렸다가 좀 더 진하게 울렸다가 하는 다시 말해서 연주자가 자기가 표현하려고 했던 음원에 담고자 했던 그거에 좀 더 가까운 저음이 들린다는 게 D56 혹은 다른 저음이 그저 그런 저음이 그냥 평범한 이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들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좀 더 정확한 저음, 중저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저음을 잘 내는 장기가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17UT였어요. 그러면서 그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역설적으로 고음이 쨍하게 좀 더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고음의 해상도가 늘어나는 느낌? UT가 2개가 트위터가 더 추가된 3개의 트위터가 소리를 내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저음이 안정되고 나서의 저음을 배경으로 한 그런 높은 음에서 나는 그런 섬세한 아주 가는 음의 이런 선명함 이런 것들은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왈츠포루스 아주 좋았어요. 잘 빛나고 어떤 그윽한 그런 묵직한 저음 이런 이 곡의 이런 느낌 그런 게 아주 17UT가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너바나의 그 리티움 같은 곡도 그래요. 이 곡에도 그 특유의 데이브 그롤 특유의 그 베이스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곡의
그 베이스 드럼 소리를 듣느라고 이제 저는 그 곡을 많이 듣는, 그러니까 그냥 그 곡을 전체를 감상할 때보다 그 어떤 특정 제품을 이렇게 시청할 때 그런 부분을 들으려고 이제 듣는 곡이 리튬인데, 역시 베이스 해상도 이런 것들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실제 앞에서 듣는 저 드럼 베이스 연주, 킥 드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베이스 판넬 자체가 어떤 플라스틱이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그윽한 느낌, 역시 그러면서 주는 어떤 파워감, 이런 게 같이 실리면서 파워감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막 판넬 자체를 아주 건조하게 때리는 느낌이 아닌, 사실 묵직하면서도 뭔가 좀 질감이 있는 그런 타격감, 이런 게 아주 멋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 가장 종합적으로 이 스피커 17UT를 잘 표현하는 그런 곡이었는데, 그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주의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3악장 그 스케르초 있죠.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빠다바라바라바라. 이게 중저음하고 고음이 아주 배합이 잘 되면서 신호가 잘게 쪼개지는 비트가 소위 빠른 비트, 이런 대표적인 클래식 곡인데, 이 곡을 지금 17UT로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긴밀한 어떤 작은 입자들이 막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듯한 느낌, 오다가 멈출 땐 살짝 멈췄다가 또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어떤 업비트를 이렇게 불규칙하게 주는 엇박자, 이런 거를 주는 그 특유의 또 테오도르 쿠렌치 스타일로 만든 이 곡의 그런 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곡을 대여기보다 훨씬 넓고 큰 스피커들로 들려주는 그런 스케일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지만,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이 높은 음하고 낮은 음 전체가 이렇게 쫙 감싸온 듯한 느낌하고는 좀 다르지만, 좀 더 침투력 있는 쪽은 오히려 17UT 쪽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은 마치 제가 이 스피커가 저 장자크 바케가 그 프랑스 국영방송국이나 저 극장, 이런 예술극장, 그 다음에 일반 극장, 영화관, 그리고 스튜디오에 이런 제품을 많이 납품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그 스피커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곡이 바로 이런 차이콥스키 같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장감에 가까운 느낌? 이런 거를 잘 살려줬던 것 같아요. 어느 특정 높은 음은 특히 못 높은 대역, 다시 그 얘기지만 높은 대역, 낮은 대역을 강조해가지고 느껴지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쫙 끌어당기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속으로 쭉 음악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 표현에 좀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실제 음을 이렇게 막 단맛과 아주 어떤 맵고 쓰고 달고 짠 이런 강렬한 맛으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순한 일반적인 맛, 어떻게 맛을 강화시키거나 이러지 않은 채로 있는 그대로의 맛을 잘 배합해서 만든 그런 아주 어필하는 맛, 이런 느낌에 가까운 그런 음을 들려준다고 보는 게 좀 더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이콥스키 6번이 그랬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클링어 파브르의 대표 제품, 지금 소곰이 수입하는 클링어 파브르의 대표 제품, 지난 시간에 D56, 그 다음에 이번에 17UT, 스튜디오 17UT죠. 이 두 제품을 들어보면서 역시 어쿠스틱 환경은 특정 제품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익숙한, 항상 내가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내일도 들을 그 공간에 듣는 게 굉장히 그 제품 판단하는데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쿠스틱 자체가 일단 좀 정확한 곳에서 들어보는 게 그 제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다는 거를 소금 서울 사무실 이 시청실에서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클링어 파브를 거의 다른 소리로 다시 듣게 된 것 같아요. 녹음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원주에서 녹음한, 본사에서 녹음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소리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여기 와서 들어보세요. 그게 제일, 이 클링어 파브라는 이 스피커, 이 매력적인 스피커를 좀 더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이 다른 데는 없는 진기한 브랜드와 물건들이 많은 곳, 이 소곰에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물론 여기서 클링어 파브르
지난 시간 D56, 오늘 스튜디오 17UT 두 제품 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